네, 안녕하세요. 헌법 이은영입니다. 오늘도 김폴카 폴카칩 여러분들 아주 잘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최신 기출 지문을 준비했고 오늘부터는 24년 행정고시 문제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지문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는 지문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문, 정당 제도에 관한 2개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1번, 정당 해산 심판 제도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주어가 이거죠. 이것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보호하지만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 해산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해산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질문이 됐어요. 요 1번하고 2번은 우리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나온 판례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을 교수님이 아주 좋아하죠. 개념이 되고 좀 근본이 되는 지문들 우리가 개념 지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을 때 학생들이 이 1번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라는 것이죠. 결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있다. X지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2번까지 읽고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또 주어져. 정당의 존립의 특권,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 여기에 야당의 포인트인데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야당을 보호해주자는 거예요. 야당의 활동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헌법 제정자의 규범 의지의 선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복수정당 제도를 인정을 하죠. 여당이라고 불리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있고 야당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활동을 정부가 비판하고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돼야 한다. 맞는 지문이요.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판례를 보시면 엄청 길어요. 그 중에 어떤 문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정당이라는 것이 뭘까? 정당 해산 심판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당,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정당. 이 정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보면 우리가 그 헌법의 개념에 있어서 고전적 의미의 헌법이 있고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정당은 언제 들어온 헌법 개념이냐면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 들어온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구조에 관한 거 거기에 기본권 보장이 들어가고 대의제 이렇게 근대 입헌주의자라면 입헌헌법이라면 그런데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는 아니다. 직접 민주제적 요소가 들어가고 직접 민주제 요소가 가미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이 평소에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상시적으로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상시적으로 국가에 전달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한 제도로서 정당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헌법의 개념으로서 정당이 들어왔습니다. 즉 얘는 국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다. 민주주의 혹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당이 사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더 확장하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복수 정당제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당 자체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은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8조 4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그때는 민주주의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된다? 적이 된다. 이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당을 보호해주겠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정당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나 정당이 입장을 바꿔서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면 그때는 해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번 지문으로 가보면 정당 해산 심판 제도는 한편으로는 정당을 그 전까지 해산되기 전까지는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한계를 넘어선 나쁜 정당은 강제적으로 해산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민주주의 적이 아닌데도 적으로 취급받고 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하는 것을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해산하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 특히 우리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고 있고 정당의 해산 심판 제도를 누가 청구해요? 현재 정부, 그렇죠? 집권 여당을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여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도입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장들입니다. 이런 것들 1번 지문 여러분들 한번 잘 곱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는 제가 평등권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1번, 2번. 1번은 헌법 조문에 대한 이야기고 2번은 평등 원칙의 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 심사 기준 참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면 훈장은 이를 받은 자와 그 자손에게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런가? 훈장을 받고 자손한테도 무슨 효력이 미치나? 극적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에 대한 특권은 훈장을 받은 자에게만 인정된다. 특권이라는 게 있나? 특권은 받은 자에게만 인정된다? 그냥 만약에 이 조문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말에 깜빡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헌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럴싸하게 바꿨지만 틀린 문장입니다. 훈장은 자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되죠? 훈장 등의 영전은 훈장은 주어가 되죠? 없습니다. 이를 받은 자한테만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듯이 어떤 국가가 주는 상에 대해서도 훈장에 대해서도 자손에게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권은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네요. 그런데 지금 헌법 조문 딱 펴시고 헌법 11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항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 종, 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경, 사, 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건 잘 알고 있죠. 가끔 성종, 앤드 인종까지 나와서 틀린 지문 되는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건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뭐 옛날처럼 양반 노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특수 계급이라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만들 수 없다. 특수 계급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사망이 바로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특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바꿨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1번 지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조금 11조 사망 부분은 낯설어서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심사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 기준 딱 나와야 되죠. 원칙적으로 이 평등권 또는 평등 원칙에 대해서 현재는 우리가 기본권 침해 심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심사 기준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과잉 금지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비례,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 법익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모든 기본권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적 심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와보면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 침해 평등권 심사 기준은 바뀌죠. 이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의 경우에는 무슨 원칙이냐면 자의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등권의 경우에는 자의금지 원칙이 나온다. 이게 원칙적 심사 기준이요. 다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의 경우 여기는 뭐 무슨 원칙이라고 하고 있죠? 과소보 금지 원칙? 누구 맘대로요.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는 다시 어디로 간다?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과소보 금지 원칙 심사가 아니라 엄격한 비례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사 기준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 더 있죠? 제도 보장에 관한 최소 보장의 원칙. 비슷한데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 원칙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기본권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다. 비례 원칙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단계 심사를 한다. 단계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잉금지 원칙의 완화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완화 심사가 자의금지 원칙과 같지는 않습니다. 비례 원칙이지만 완화 심사예요. 이 완화 심사는 피의 최소성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인가를 묻지 않고 그렇죠? 그것보다 차선인 경우에도 받아주겠다는 심사 기준이. 그래서 피의 최소성 단계에서 완화 심사하는 것입니다. 비례 원칙 완화 심사. 이 표현. 반면 평등권에 있어서는 원칙적 심사 기준이 이 자의금지 원칙이 됩니다. 자의금지 원칙은 말 그대로 자의적인지 합리적인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이 넓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 법을 만들m에 있어서 규율함에 있어서 자의적이냐 아니냐라는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의금지 원칙, 아주 완화된 심사 기준 또는 합리성 원칙, 합리적 심사 기준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불립니다.
그러나 평등권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비례 원칙에 따를 때가 있죠. 이 예외적 비례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거나 혹은 평등권뿐만 아니라 다른 인재, 원칙대로 다른 관련 기본권의 그냥 제한도 아니고 중대한 제한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사유가 있다면 자의금지가 아니라 평등권 심사 기준도 비례 원칙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예외적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지 기억해야 되는데 헌법 32조 4항에 보면 여성의 근로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고 또 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건들 때는 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의 대표 사례가 바로 가산점 사건들입니다. 공모담임권의 중대한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언급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칙의 개념을 보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 했다면 합헌, 하지 않았다면 위헌 이렇게 되는데 요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가 언급되는 것은 바로 무슨 심사할 때? 기본권 보호 의무. 이 1번, 2번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것이라면 3번은 국가가 아닌 제4인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 그때 제3자적 입장에서 보호해 줄 때 있어서 국가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가 심사할 때, 그렇죠? 기본권 보호 의무. 이때는 심사 기준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에 따른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에 있어 심사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최소 보장 원칙. 요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요건 우리 제도적 보장, 여기서 나오는 기준입니다. 즉 기본권과 제도는 다르죠. 제도라는 것은 입법자가 헌법 제정자가 어떤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그것을 법으로 폐지하거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도이고 제도 보장입니다. 제도 보장은 입법자가 그 제도를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최소 보장, 즉 이 본질적 핵심을 잘 보장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제도 두 가지를 배우죠. 정당제도,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 또 하나 더 있네요.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는 그 제도 보장이 위반되는지는 최소 보장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위헌성 심사 기준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완화심사, 평등권에서는 자의금지 원칙, 예외적 비례 원칙, 그리고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 마지막 제도 보장에서 최소 보장의 원칙이 있다. 이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해서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와보면
평등권은 자의금지 원칙이 원칙적, 예외적으로는 과소보호가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질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폴카칩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 금요일 날 또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말에도 놀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될 때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폴카칩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